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날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87세, 현재도 현역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87세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으로 출근하는 의사가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60대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대를 졸업한 후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각종 질병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치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75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고 의사로서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하루 10분 장수법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제 혈당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20대 청년 수준이고요. 체중은 12kg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그 활력이 60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거든요.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20년 전에 진료했던 환자의 병력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또한 면역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주변 동료 의사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려 쓰러져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시점에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시점만 바꾸면 효과가 10배 이상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80대에도 30대 못지않은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바로 황금 시간대 물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대부분 충분히 마신다고 답하실 텐데요.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30분 동안 마시는 물 한 잔이 하루 종일 마시는 물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수분 공급이 중단됩니다. 이때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은 수축하며 신진대사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침 첫 물 한 잔은 마치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가운 물을 드시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찬물은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36, 7도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 마시기입니다. 정확히 200ml, 종이컵 한 잔 분량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15분 후에 또 한 잔을 마십니다. 이렇게 총 400ml를 30분에 걸쳐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적게 마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 혈압이 10 떨어졌습니다. 변비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그 무거운 느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물 마시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시간이 지나면 물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데 이는 숙면을 방해하고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안을 헹구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갈증의 80%는 입안이 건조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화장실에 가는 것? 세수하는 것?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이것도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해야 하는 특별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몸이 달라집니다. 어떤 스트레칭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 침대 위 3분 기상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몸이 뻣뻣하신 경험 있으시죠? 이는 밤사이 굳어진 근육과 관절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단 3분만 투자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보며 깊게 숨을 3번 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4초, 내쉴 때는 6초로 천천히 호흡합니다. 이것만 해도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베개에 머리를 댄 채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각각 10초씩 멈춰줍니다.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목 스트레칭은 이 혈관들의 혈류를 개선시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어깨와 팔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옆으로 벌립니다.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처럼 팔을 크게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급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동작을 최소 10초씩 천천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리와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10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이 동작은 하체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발끝도 아래쪽으로 쭉 펴서 온몸을 늘려줍니다.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늘려주세요. 이 동작을 10초간 3번 반복합니다. 이 모든 동작을 마치는데 정확히 3분이 걸립니다. 단 3분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으며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 3분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게 되었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반드시 미소를 지으며 해야 합니다. 웃는 표정만으로도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침부터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20년 동안 복용하던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만성 어깨 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세 번째 비밀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플리틀리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밀, 식사 타이밍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75세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가장 먼저 바꾼 것이 바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도 거의 먹지 않으면서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거든요.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 아침 식사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는 아침에 가장 활발합니다. 이때 식사를 하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침 식사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원칙, 점심 식사는 정확히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소화효소 분비가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후 2시 이후에 점심을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 번째 원칙,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오후 6시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비만, 당뇨병,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저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마칩니다. 처음에는 배고파서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12kg나 줄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식사와 식사 사이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잦은 간식은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하고 그 외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다섯 번째 원칙, 마지막 식사 후 최소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요 6시에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복구합니다. 이를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화가 지연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제가 지금도 87세에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식사 시간을 바꾸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셔야 합니다. 첫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만 30분씩 앞당기세요. 둘째 주에는 1시간, 셋째 주에는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급한 변화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식사 시간이 바뀌면 약물 복용 시간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6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강 비밀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비밀, 계단 오르기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비싼 돈 내고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계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냥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333 계단 오르기 법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3. 하루에 3번 계단을 오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점심 식사 후 30분, 저녁 식사 후 30분에 각각 한 번씩입니다. 왜 식사 후 30분인가요? 이 시간대가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단을 오르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층까지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3층이면 대략 60개 정도의 계단입니다. 60개 계단을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3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3초에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단을 빨리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실수입니다. 빨리 오르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관절에도 충격이 갑니다. 천천히 올라가야 유산소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3초씩 시간을 두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면 60개 계단을 오르는데 3분이 걸립니다. 단 3분이지만 그 효과는 30분 헬스장 운동과 맞먹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심폐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말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체 근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아도 되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에는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호흡법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멈추거나 불규칙하게 쉽니다. 이는 운동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두 계단 올라갈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두 계단 올라갈 때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배를 불러오고 내쉴 때는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부 근육까지 함께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자세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며 올라가세요. 손잡이를 꽉 잡지 마시고 균형을 잡는 정도로만 가볍게 터치하세요. 이렇게 해야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단이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안이 있습니다. 의자나 계단 박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높이 2-30cm 정도의 박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시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뜨리지 마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2.1%나 낮췄습니다. 또 다른 분은 고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5번째 비밀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많은 의사들도 모르는 내용인데 수면과 관련된 놀라운 비밀입니다. 5번째 비밀, 황금 수면법입니다. 여러분, 몇 시간 자느냐보다 언제 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8시간을 자더라도 자는 시간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60년간 의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황금 수면 시간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에게도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듭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이 시간에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알람 시계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시간 30분을 자는데 예전에 9시간씩 자던 때보다 훨씬 개운합니다. 황금 수면법의 핵심은 규칙성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관계없이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TV,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둘째,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밝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간접 조명이나 촛불 정도의 어두운 조명이 좋습니다. 셋째,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로 맞추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시원한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 인사를 하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들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 뜨거운 목욕, 카페인 섭취, 과식,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입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내일 걱정을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걱정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잠을 깨웁니다. 대신 좋은 기억이나 꿈을 떠올리며 잠드세요. 만약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침대에서 나와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로 가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황금 수면법을 실천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결과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낮에 졸리지 않고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분은 20년간 복용하던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고 또 다른 분은 만성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면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잘 자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잠만 잘 수 있다면 다른 건강관리법들의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이제 6번째 비밀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87세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 비결입니다. 6번째 비밀, 마음근육 단련법입니다. 여러분,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신력, 집중력, 기억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의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87세에도 복잡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3가지 마음 근육 운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 근육 운동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 봅니다. 환자 이름, 간병인 이름, 병원 직원들 이름까지 모두 말입니다. 처음에는 3-4명 정도밖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하루에 만난 20명 이상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 근육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15분간 명상을 합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온갖 잡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거든요. 하지만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 15분 내내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 덕분에 진료할 때 환자에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력 근육 운동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웁니다.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거나 새로운 단어를 익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87세에도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에게 물어보면서 카카오톡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저는 8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주자처럼 잘 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곡을 익히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자극을 받습니다. 손가락 움직임, 악보 읽기, 리듬 맞추기. 이 모든 것이 종합적인 뇌 운동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마음 근육 운동은 감정 조절 근육입니다.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환자가 화를 내거나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전에는 이런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3초 법칙입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즉시 반응하지 않고 3초간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무엇일까? 단 3초의 여유만 가져도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지난 10년간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마음 근육이 단련되면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수의 비밀입니다. 7번째 비밀, 목적의식 유지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진정한 건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87세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목적의식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은퇴 후 급속히 늙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뇌가 활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반대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90세, 100세까지도 정정하게 살아갑니다. 목적의식이야말로 최고의 장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적의식을 찾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만의 사명감을 찾으세요.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됩니다. 저의 사명감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이 있기에 87세에도 매일 병원에 나갑니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 목표를 세우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늙음이 시작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취미,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볕, 가족의 안부. 감사의 마음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인간관계야말로 최고의 정신건강 보약입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들을 하세요. 규칙적인 일상은 안정감을 주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경직되지는 마세요. 가끔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87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7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황금 시간대 물 마시기, 침대 위 3분 기상 스트레칭, 식사 타이밍의 혁명, 계단 오르기의 마법, 황금 수면법, 마음 근육 단련법, 그리고 목적의식 유지법입니다. 이 7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첫 주에는 물 마시기만, 둘째 주에는 스트레칭 추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급한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평생 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건강관리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